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딸 하나 키우며 오손도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 사는 동안 주변에서들 부러워할 만큼 식구끼리 사이가 참 좋았어요. 남편과 저도 사이가 좋은 편이었지만 참 감사하게도 특히 동서애랑 잘 지냈어요. 사실 보통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생판 남들이 갑자기 모여 가족이 됐는데 대개는 대면대면하거나 사이가 껄끄럽기가 더 쉽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저와 동서는 처음부터 마음이 너무 잘 맞았어요. 원체 성격이 비슷하고 가치관도 잘 맞았죠. 저도 원래가 시샘하거나 유세 부리는 성격이 아닌데다 저희 동서 역시 털털하고 소탈하고 사람이 참 좋았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어린데도 오히려 어른스럽기도 하고 마음 넓은 동서라 처음부터 마음이 잘 맞았고 죽도 잘 맞았죠. 동서, 나도 외동이라 애들한테 이모나 외삼촌도 없고 친척이라곤 딸랑 우리끼리가 전부네. 정말 단출하다. 그치 동서? 그러게요. 그래도 애들이 둘 다 딸이라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성별이 다르면 또 그렇게 친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둘 다 딸이고 또 연년생이고 하니 친자매처럼 크고 너무 좋겠다. 난 애들 보면 부럽다니까. 아이들끼리도 워낙 자매처럼 잘 지냈고 하다 보니 시동생네 가족, 저희 가족은 같이 모여 여행도 잘 다니고 가깝게 잘 지냈죠. 그렇게 아무 탈 없이 사이좋게 지내던 저희 집안에 생각지 못한 분란이 생기기 시작한 건 시부가 재혼을 하면서부터였어요. 시모가 저희 남편 대학 다닐 때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로 쭉 혼자 살던 시부는 시모를 알게 되고 어느 날 저희를 불러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들이 반대한다면야 내가 고집하진 않으마. 하지만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니들 엄마, 시엄마 죽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 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뭐 아버지가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하시는 거죠. 저희가 어떻게 반대를 하겠어요. 네, 맞아요. 아버님 뜻대로 하세요. 저희는 아버님만 행복하시면 다 상관없어요. 시모도 시누이도 없이 살던 며느리 입장에서야 사실 좀 당황스러운 소식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뭘 말리고 자시고 하겠어요. 시부가 좋다면 찬성하는 거죠 뭐. 아무튼 그렇게 얼결에 결혼 몇 년 차에 갑작스레 시모가 새로 생기게 된 거였죠. 처음엔 큰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시모는 동서나 저랑은 좀 다른 스타일이긴 했어요. 왜 여자들끼리는 여자들을 알아보잖아요. 저와 동서가 무난하고 평범한 곰과의 여자들이라면 시모는 한눈에 보기에도 애교 넘치고 장깨 많은 여우 타입이긴 했죠. 그래서 동서나 저와는 좀 결이 안 맞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도 뭐 시부 눈에는 저런 모습이 예뻐 보였겠거니 했죠. 시모도 며느리들이랑 잘 지내보려고 불어 애교 부리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니 마냥 싫어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싶었고요. 그런데 그런 시모가 본격적으로 불편해지기 시작한 건 저희 남편이 해외 지사로 2년간 발령을 받아 나가면서부터였어요. 그전까진 우리 남편을 봐서 그랬는지 저한테 딱히 싫은 말 한 번 안 턴 시모는 남편이 해외로 나가면서부터 은근슬쩍 사람 신기를 거스르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건 동서와 날 비교하는 거였죠. 사실 동서는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도 1억을 훌쩍 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 저는 그냥 평범한 비정규직에 제 연봉은 3천이 채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비교질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대놓고 화를 내기엔 또 모한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대놓고 돈도 못 버는 년이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 저도 대놓고 따졌겠죠. 하지만 시모는 그런 타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살살 교묘하게 사람 심기를 긁는 스타일이었죠. 출장 기간 내내 물갈이 때문에 어찌나 고생을 했는지. 요즘 영국에 물이 난리더라고요.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작은 애야, 너 영국 출장 얘기 그만해라. 왜요, 어머님? 너희 동서가 질투하겠다. 너도 참 눈치 없이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예? 어머님, 제가 무슨 질투를 해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동서 얘기 재밌어. 에이, 그래도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니? 예, 큰아가, 네가 좀 이해를 해라. 너는 돈은 좀 못 벌어도 나쁘지도 않고 집에만 딱 붙어있는 애미 아니니. 원래 애들한텐 그게 더 좋은 거야. 돈 잘 벌면 뭐하니? 안 그래? 네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이런 식이었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면서 그렇다고 제가 화내기도 어정쩡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을 해가며 퍽하면 비교질을 해댔죠. 그러다 보니 어째 점점 동서랑 제 사이도 어정쩡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서도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저도 그런 동서 눈치가 보이고 이래저래 정과 같지는 않았죠. 거기다 한 번 더 기름을 끼얹는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일이 있어 시가에 간다는 동선에 저희 딸을 딸려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가에 다녀온 저희 딸이 기분이 영 안 좋은 채로 집에 왔더라고요. 세훈아, 왜 그래? 우리 딸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엄마, 내가 아영이랑 둘이서 방에 놀고 있었거든? 근데 작은 엄마가 아영이만 부르는 거야. 그래서 혼자 놀고 있었어. 근데? 좀 있다가 아영이가 들어왔는데 입에 뭐가 묻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아영이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언니, 이건 비밀인데 엄마가 외국에서 사온 맛있는 쿠키 먹고 왔어. 언니는 주면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거 비밀이야. 알았지? 이러는 거야. 아영이만 몰래 혼자만 맛있는 거 주려고 나만 빼고 불렀나 봐.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았어. 뭐?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세훈아, 아마 작은 엄마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야. 우리 세훈이가 안 좋아하는 건 줄 알고 그런 거 아닐까? 딸은 그런 식으로 달래 방으로 보냈지만 솔직히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화가 솟구치는 거예요. 아니, 시모가 자꾸 자기 편 들고 이런다고 동서까지 기고만장해진 건지. 아무리 저랑 사이가 좀 껄끄러워졌다고 해도 어떻게 애 데리고 먹을 걸로 차별하고 그런 쪼잔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어른끼리도 아니고 애한테 그런 걸로 차별을 하는 게 너무 유치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여보, 진짜 기가 막히지 않아? 전화해서 따질까? 에이, 그러지 마. 뭐 이유가 있었겠지. 애한테 먹을 걸 안 주고 차별하는데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무시하는 거지 뭐. 그래도 전화는 하지 마. 전화해봤자 그냥 싸우자는 것밖에 더 되겠어? 괜히 우리만 쪼잔해지는 거지. 그런가? 근데 진짜 동서한테 너무 실망이다. 아무리 어머님이 그런다고 동서까지 이렇게 변할 줄은 진짜 몰랐네. 딱히 얘기는 않고 넘겼지만 그때부터는 저도 동서한테 감정이 너무 팍 상해서 더 이상 좋게 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뒤부턴 저도 동서에게 퉁명스레 대하기 시작했죠. 연락이 와도 전처럼 편하게 수다를 떨거나 하지도 않았고 좀 대면대면해진 거예요. 그러고 얼마간 지났을까. 일이 있어 시가에 들르게 됐어요. 예, 참 이거 작은 애가 미국 어딘지 연수 갔다 왔다고 너랑 나랑 이거 하나씩 하라고 사왔더라. 시모가 동서가 사온 거라며 저한테 선물 상자를 하나 내밀더라고요.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서 시모랑 저한테까지 선물을 사온 거였죠. 어머, 스카프네요? 저한테까지 뭐 이런 걸. 선물은 꽤나 값비싼 스카프였고 사실 혼자 동서한테 좀 심술이 나 있던 상태라 괜히 머쓱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쫌스럽게 굴었나 싶기도 하고요. 내가 동서 얘긴 들어보지도 않고 너무 유치하게 굴었나 보다 싶기도 하고. 그런저런 생각들을 하느라 생각에 좀 잠겨 있었는데 제 표정을 본 시모가 저더러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얘도 참, 지 돈 잘 번다고 너무 유세 아니니? 매번 이런 거 덥석덥석 사와 봐라.
같은 여자 입장에서 우리는 돈 얼마 벌지도 않는데 비교만 당하고 그렇지. 이런 거 다 우리 좋으라고 가져오는 거니? 지 돈 자랑하려고 유세 부리려고 그러는 거지. 안 그래? 에이, 동서가 어디 그런 사람인가요? 그래도 멀리 가서 일하느라 바쁘고 할 텐데 저희 생각까지 해서 사온 게 고맙죠 뭐. 너도 참 둔하다 얘. 이런 게 어디 생각해서 사오는 건 줄 알아? 나 이러고 맨날 외국 다닌다. 내가 니들하고 같은 줄 아냐? 다 이런 자랑인 거야. 전 동의하지 않았지만 시모가 동서한테 뭐가 또 꽂혀서 저러나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동서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 선물 고맙다고 하려고 하는데 제가 미처 말을 떼기도 전에 동서가 다다다 저한테 따져대더라고요. 아니 형님, 제가 참다 못해서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연락을 했어요. 아니 요즘 형님 저한테 좀 너무하다 싶더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도 나름대로 신경 좀 쓴 거거든요. 저희 사이가 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는 마음 크게 먹고 선물까지 사서 왔는데 어떻게 저더러 돈 자랑하고 유세 부리려고 선물 공세한다는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형님 지금까지 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럼 그동안은 대체 어떻게 참으셨어요? 아니 잠깐만 동서. 갑자기 다짜고짜 전화해서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다고? 발뺌하실 거 없어요. 어머님한테 다 들었으니까. 형님이 그러셨다면서요. 맨날 외국 다닌다고 자랑하려고 형님을 발 아래 두려고 일부러 사와서 생색낸다고 한탄하셨다면서요. 제가 참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동서, 나 그런 적 없다니까. 그런 얘기는 어머님이 했지. 난 그냥 듣고만 있었을 뿐이야. 아니 그러는 동서야말로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치사하고 유치해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이야. 동서, 어떻게 그렇게 치사하고 유치하게 굴 수가 있어? 저번에 우리 세은이한테는 영국에서 사온 과자인지 뭔지 주기 싫어서 아영이만 쏙 불러서 챙겼다며. 애가 집에 와서 한동안 얼마나 풀이 죽어 있었는지 알아? 아무리 우리 사이가 껄끄러워도 그렇지. 동서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애한테 그렇게까지 차별을 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진짜 그때 동서한테 따질까 하다가 너무 나까지 치사해지는 느낌이라 참았는데 그러자 동서가 화들짝 놀라면서 말하더라고요. 네? 아니 기껏해야 과자로 차별이라뇨. 말도 안 되죠. 그때 그건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애들 불러 간식 주려고 하니까 어머님이 세훈이한텐 아몬드 알러지 있어서 아몬드 들어간 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끼리 워낙 애 봐줄 때도 많고 해서 알러지 같은 거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잘못 아시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얼마 전에 탈이 나서 피부과 갔더니 알러지 새로 생긴 걸 발견했다고. 쟤는 먹이면 안 되니까 너희 애만 살짝 불러서 먹여라. 애가 알면 괜히 먹고 싶어 하니까 살짝 몰래 먹여. 그러셔서 저도 별 수 없이 그랬던 거라고요. 사실 그래서 새로 알러지 생겼냐고 여쭤볼까 했는데 저희 사이가 요즘 통 껄끄럽기도 했고 해서 그냥 어머님 말이 맞겠거니 하고 넘겼던 거였고요. 아니, 우리 세연이한테 무슨 알러지가 있다고. 그런 일은 있었던 적도 없고 어머님한테 말한 적도 당연히 없어. 아니, 이게 뭐야 대체? 이거 뭔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 동서? 그러게요. 저희는 서로 한 적도 없는 말을 지금 어머님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란 느낌이 팍 오는데요, 지금?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 싶던 것들이 단추가 맞춰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동서랑 저랑은 만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끼워 맞추며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 알고 보니 동서랑 제 사이를 이간질한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기가 막혀. 이거 우리가 제대로 놀아놨네. 완전 우리 싸움 붙이려고 술을 제대로 쓴 거 아니야?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저희는 당장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죠. 그랬더니 시모가 집으로 와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갔죠. 아니, 대체 내가 무슨 이간질을 했다고 그러는 거니? 난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도 머리가 아파 무슨 말인지 자세히 드러나 보려고 너희를 집에 오라고 했어. 어머니,
시침이 뚝 뗄 거 없어요. 저희 지금 다 알고 왔으니까. 어떻게 나이도 잡수셨다는 분이 뒤에서 그런 짓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애들 이용해서 이간질하고 저희 사이 갈라놓으려고. 대체 뭐가 이렇게 소란스러워? 그런데 하필 그때 집에 시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만둘 좀 해, 그만. 아니 무슨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며느리들이 돼서 말이야.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득달같이들 달려와서 이렇게 버릇없이 구는 거야? 아니요, 아버님. 그런 게 아니고요. 어머님께서 저희 사이를. 됐어. 무슨 일이든 이게 예의가 아니지 않아? 내가 가만 듣자 하니까 말이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대고는. 아버님, 별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됐다. 대충 들어보니 이 사람이 말을 좀 잘못 전한 모양인데 나이가 들면 원래 깜빡깜빡하고 그래. 나는 뭐 안 그러냐? 아버님, 자세히 알지도 못하시면서 이렇게 무작정 감싸고만 도실 게 아니라요. 뭐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사람을 감싸고만 돈다 이 소리야? 시부는 자초지종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태도만 문제 삼더군요. 사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다 싶어요. 시모는 일부러 시부가 있을 때 우릴 부른 거였어요. 어차피 시부는 자세한 얘기도 모르고 그냥 별것도 아닌 걸로 시모한테 그런다고 할 테니까 그걸 노린 거겠죠. 여보, 애들 나무라지 말아요. 얘들이 나이가 들어본 적이 있어. 우릴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얘들을 이해해야죠. 아유, 내가 정말 미안하다. 큰아가, 작은아가. 내가 어떻게 너희를 감히 이간질하려고 생각을 했겠니? 그럴 리가 있어? 사실 내가 요즘 나이가 들어 깜빡깜빡 하다 보니 그렇게 됐나 보다. 나이가 들면 좀 이래. 세은이 알레르기. 그것도 내가 생각을 해보니 요 밑 방앗간집 아줌마 손녀가 아몬드 알레르기가 있다고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내가 그걸 아마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선물 얘기도 너희도 그 나랑 가끔 만나는 여편네들 알지? 그 여편네들이 워낙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해대. 그걸 내가 들었던 걸 큰애한테서 들은 건 줄 알고 착각을 했지 뭐니. 미안하다 정말. 내가 이러다 진짜 큰일 한번 치지 싶네. 여보, 나 아무래도 기억이 오락가락 하나 봐요.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 폐만 끼치고 말이야. 시모는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눈물까지 글썽여가며 미안하다고 저희더러 연신 고개를 숙였고 그러자 시부가 저희를 야단치기 시작했죠. 그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말이야. 시어머니를 이렇게 며느리들 앞에 허리까지 굽히게 만들어야 니들 속이 편하겠어? 어? 나이 든 사람이 자기 기억력 안 좋아지는 거 느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속상한지 니들이 이해나 해? 니들 솔직히 말해봐라. 재혼하고 늦게 들어온 시어머니라고 무시하는 거야? 그래? 아니요, 아버님. 그럴 리가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어디서 며느리들이 못돼 먹어서는 말이야. 지 시어머니한테 텃세를 부리고 앉았어? 니들 한 번만 더 이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예의 없이 굴었다가는 내가 그 꼴을 가만 안 두고 볼 줄 알아. 알겠냐? 그렇게 졸지에 저희만 예의 없는 젊은 사람들이 돼버린 거였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이제 시모가 완전 기세등등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대놓고 절 구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부 앞에서는 그렇게 우리 며느라가들 해대더니 셋만 있을 때는 표정이 싹 바뀌어서는 아주 드라마에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 흉내는 다 내고 앉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보다는 주로 저한테 그 구박이 다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건 제가 절대 자기 비위를 맞춰주지 않기 때문인 듯 했어요. 사실 동서는 시부한테 한번 그렇게 야단을 맞고 나서 좀 꼬리를 내렸거든요. 시모 말을 어느 정도 믿는 듯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형님. 사실 저희가 좀 너무한 것도 같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하고 좀 그러기도 한다는데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니신가 싶기도 하고 저희가 너무했나 봐요.
앞으로 건강도 신경 써드리고 좀 더 잘해드려야겠어요. 괜히 너무 놀래킨 것 같아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동서는 그 말을 믿어? 모르겠어요, 사실. 하지만 아버님 말씀도 틀린 말은 없다 싶더라고요. 저희가 어머님 처음부터 어머님으로 만났으면 이랬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래도 뒤늦게 들어오신 분이라 저도 은연중에 좀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가 반성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럼 동서는 알아서 해. 대신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는 그 인간 절대 안 믿으니까. 그러면서 동서는 시모한테 깜빡깜빡 하시는데 좋다면서 약도 해다 주고 꼬박꼬박 선물도 챙기고 하니 시모 눈에 동서는 예뻐 보였겠죠. 아니면 적어도 자기가 부리기 좋겠다고 생각했든가. 그런데 저는 절대 안 그랬거든요. 치매는 무슨. 내가 우리 할머니 치매 걸리셨을 때 다 봐서 아는데 무슨 치매가 그래. 말도 안 되지. 그거 완전 속이 시커먼 꼬리가 99개는 달린 여우야. 내가 절대 속나봐라. 제 눈엔 이미 그 시커먼 속이 훤히 보였고 일부러 그렇게 굽혀가며 맞춰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일 있은 뒤로도 빳빳이 고개 들고 다니고 살살거리면서 비위 안 맞춰줬더니 저한테 대놓고 구박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저러고 외국 나가서 고생고생을 하는데 말이야. 여자는 편하게 한국 들어앉아서 펑펑 돈만 써대고 있으니. 저는 돈도 끼키야 월급 200, 300 받으면서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아주 무슨 부잣집 마나님인 줄 알겠어. 어디서 그렇게 명품이 나서 휘두르고 다니는지,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온 건지. 그런 소리를 해댈 때마다 저도 가만 당해주진 않았죠. 어머, 이거 저 명품 아닌데. 이게 명품으로 보이셨나 봐요? 사람이 명품이라 그런가? 제 옷장에 명품이라곤 동서가 사다 준 스카프 하나랑 남편이 기념일에 사준 구두 하나, 가방 하나. 그게 다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사람이 명품이다 보니 다 좋아 보이나 봐. 매번 자기 말이 1도 안 먹힌 티를 팍팍 내며 웃으며 받아쳐주니까 시모는 속으로 더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 거죠. 절도 못 갈궈져 안달인 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게 꼬숩고 재미있어서라도 전 일부러 더 호락호락하게 당해주지 않았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어느 날 시부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밖에서 대접할까 하다가 그날은 특별히 집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죠. 동서네와 다 같이 모여 식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동서가 설거지 좀 해줄래? 내가 이쪽 정리할게. 네, 형님. 제가 동서에게 설거지를 부탁하자 시모가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다가와서는 글쎄 제 얼굴에다 대고 고무장갑을 팩 하고 던지는 거예요. 이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어디다 대고 얘한테 설거지를 시키고 있어? 너 아무리 아랫동서라고 얘가 너랑 같은 급인 줄 알아?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하도 기가 막혀서. 너희 동서는 지난번에도 몇백을 봉투에 넣어서 주고 이번에 너희 시아버지 생신이라고 비싼 가죽 잠바까지 선물을 했다. 근데 너는 대체 뭐야? 눈치가 있으면 말이야. 돈도 못 버는 년이 선물이나 못하면 뒤에서 설거지나 알아서 하고 집안일이나 잘할 것이지. 어따 대고 지금 동서 노릇하려고 들어. 그러면서 시모가 저에게 성질을 바득바득 내자 일순간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죠. 에이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요. 선물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다 정성이죠, 정성. 오늘 여기 요리도 우리 큰아가가 다 차렸지 않아요. 거실에서 과일을 먹던 시부도 말릴 정도였죠. 그런데도 시모는 아랑곳 않더군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당신도 잘한 것 하나 없어요. 알아? 이게 다 시애미가 오랫동안 없어서 그런 거라고요. 큰 동서랍시고 자기 마음대로 다 휘두르고 아랫동서 이래라 저래라 자기가 시엄마라도 되는 것처럼 시켜대고 이러고들 살았으니 집안에 질서고 뭐고 하나도 없는 거지. 나를 시어머니로 제대로 인정도 안 해주고 말이야. 내가 그동안은 너그럽게 이해도 하려고 하고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오늘 너 길을 단단히 꺾어놔야지. 야,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설거지 안 해? 시애미 말이 말 같지 않아?
시모는 기세등등하게 저한테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예전엔 시부 말에는 순진한 척을 해대더니 이제는 대놓고 이렇게 시부한테도 큰 소리 치는 걸 보니 시부도 이미 많이 시모한테 넘어간 듯 했어요. 하여간 남자들. 참 나이가 들어도 눈치 없는 건 매한가지더군요. 아니 너무 꼬리 달린 여우라 주변에선 눈치를 못 채는 건지. 그때였어요. 지금 어머님이 그럴 때가 아니실 텐데요. 그런 시모에게 조용히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시모의 성질을 돋군 건 제가 아닌 동서였어요. 뭐야? 너 지금 나 협박하냐? 이게 칠편을 들어줘도 그냥? 동서더러 성질을 부리는 시모에게 제가 다가가 딱 한마디 했죠. 뭐라고요, 왕여춘 씨? 그러자 시모는 순식간에 얼굴이 새하얘지더군요. 아니, 그 이름을 어떻게... 일단 조용히 하자. 조용히 있다 우리끼리 얘기하자고. 예, 설거지는 내가 하마. 이까 설거지 뭐가 어렵다고. 내가 다 할 테니까 일단 지금은 조용히 넘어가고 나중에 다 얘기를 하자고. 왜요? 거실에 있는 남자들이 들을까봐 겁이 나세요? 왕여춘이란 이름 때문에 시모가 왜 놀랐는고 하니 이 얘기는 약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사실 앞서 말하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일하는 근무지는 바로 검찰청이에요. 전 검사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원이거든요. 검찰에 다닌다고 하면 아마 다들 그거 공무원 아니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답니다. 검찰에는 검사나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같은 비정규직 인원들도 많거든요.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업무는 똑같아요. 저는 검사실에서 실무관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사건이 검사 앞으로 배정되면 그 사건을 조사하고 검사를 서포트하는 일들이죠. 똑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과 다른 게 있다면 저에겐 정년 보장이 안 된다는 것뿐. 아무튼 그렇게 전 몇 년째 비정규직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몇 주 전 저희 담당 검사 앞으로 사건이 하나 떨어진 거예요.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이에요. 지금 여기가 중국인 조선족들로 이루어진 조직인데 몇 년째 소탕을 못해서 난항을 겪어왔던 게 우리 앞으로 넘어왔나 봐요. 요즘은 작정하고 파고들면 조직 검거도 이루어지지 않나요? 워낙 사안이 심각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협조도 잘 되는 편이잖아요, 검사님. 예, 뭐 그렇긴 한데 여기가 워낙 조직이 탄탄한 건지 뭔지 자꾸 꼬리 자르기 식으로 정리가 돼서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엔 꼭 좀 조직 두목을 잡아 쳐넣는 걸 목표로 하자고요. 자, 일단 제가 조직도에 사진을 하나씩 붙여두고 정리를 해볼 테니까 한 명씩 파일 정리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검사는 보드에다 조직도를 그리고는 거기다 사진을 하나씩 붙여가기 시작했어요. 가장 우두머리인 남자는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놈이고 그 밑에 두 놈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 밑에 조직관리 자격인 놈들이 몇 있어요. 검사는 거기에도 사진을 하나씩 붙이기 시작했고 전 거기서 완전히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거기에 붙은 사진이 다름 아닌 우리 시모 사진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진짜 미친 우연 같아요. 제가 전생에 덕을 쌓은 건지 무슨 행운이 그 순간 절 찾아왔던 거였는지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 사건이 하필 저희 방에 배정된 게 정말 저를 살려준 일이었죠. 아니, 저 여잔 누구예요?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이름은 왕여춘. 근데 이 사람 포함해서 이쪽 라인들은 이미 붙잡혀서 한 번씩 옥살이도 하고 나왔어요. 그 뒤로는 뭐 아예 손을 턴 건지 간을 보고 있는 건지 잠잠하고요. 근데 이 조직놈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있는지 자기들끼리 다 짜고 입을 딱 다물어서 윗대가리 이름은 완전 함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잔잔바리 밑에 있는 놈들만 잡고 윗대가리를 못 잡았다고. 저는 이 조직을 잡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시모에 대한 조사를 자연스레 같이 진행하게 됐어요. 인천 출신의 63세의 서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던 시모는 알고 보니 모든 게 다 가짜더라고요. 사실은 중국 출신의 67세 왕여춘. 몇 년 전 한국에 들어와 사기로 진탕 해먹고는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만들고 신분증도 만들어 가짜 인생을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쯤 되니 우리 시부랑 결혼한 저희도 의심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시부에게 접근한 건 역시 돈을 목적으로 한 게 맞더라고요. 저희 시부는 이른이 다 돼가는 나이에도 여전히 사업을 운영하며 현역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부에게 접근해 돈을 한몫 챙기려고 작정을 한 모양이었죠. 알고 보니 저희랑 시부 사이를 자꾸 안 좋게 만들려고 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구나. 그제야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랑 동서 사이를 이간질한 것뿐만 아니라 형제 사이도 자꾸 갈라놓으려고 하고 또 아버지랑 자식들 사이도 갈라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가족들 사이가 자꾸 파탄이 나야 나중에 시부 돌아가시면 자기가 그 재산을 차지하는 게 유리할 테니까 그랬겠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몇 주 전 시모의 이 모든 정체에 대해 알게 됐는데 이 사실을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평소 같았다면 남편에게 당장 얘기했을 텐데 멀리 외국에 있어 당장 올 수도 없는 남편한테 이 긴 얘기를 어떻게 다 털어놓고 의논을 하겠어요. 게다가 남편이랑 지금 시차도 안 맞고 제대로 길게 통화하기도 어려운 처진데 당장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에게 고민만 안겨주는 꼴이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전 고민 끝에 동서에게 이 얘기를 먼저 하게 됐어요. 비록 동서는 지금 시모를 믿고 있지만 이 모든 걸 알게 된다면 심각성을 알 것 같았죠. 그리고 제가 동서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자 동서도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고 저희 둘은 이걸 어떻게 터뜨리면 좋을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와, 정말 기가 막히네. 아니 형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도 모르고 전 그 여자한테 선물도 갖다 바치고 치매일지 모른다고 온갖 좋은 음식도 해다 주고. 제가 진짜 너무 멍청했어요. 어쩜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죠? 형님이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할 때 그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지금 지나간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얘기를 해야지. 네, 형님 말이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 신고할까요? 소용없어. 지금으로선 이 여자한테 씌울 제목이 없어. 이미 보이스피싱 건으로는 처벌을 다 받았거든. 게다가 돈 노리고 들어왔다. 그거 자체만으로는 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쩌죠? 그렇다고 두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일단 이 집에서 쫓아내는 걸 목표로 해야지. 근데 이것도 절대 만만하게 보고 섣부르게 덤비면 안 돼. 동생 기억하지? 우리 저번에 별 계획도 없이 이 인간이 시키는 대로 멋모르게 집에 갔다가 우리만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들 되고 그 인간 좋은 일만 시킨 거. 아마 우리가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섣부르게 까발리려고 했다가는 어떻게든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할 거야. 신분 속인 것쯤이야. 뭐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어서 그랬다는 둥 연기 좀 해주면 그만일 수도 있으니까. 그랬다간 또 우리만 불쌍한 시모 건드린 버릇없는 애들로 찍히기 십상이라고. 그렇게 저희는 언제 어떤 식으로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까발리는 게 좋을지 의논했고 곧 다가올 시부 생신 때가 좋겠다고 생각했죠. 동서는 원래 하던 대로 용돈 주고 원래 하려던 계획대로 아버님 선물도 좋은 걸로 사드려. 난 내 형편껏 할게. 그럼 아마 그날도 무지하게 날 갈궈댈 거야. 요즘 바짝 더 약이 올라있는 상태거든. 내가 저번에도 자기 심기 거슬러서 이번에 좀 비위 맞춰주려나 하고 나만 도끼 눈을 뜨고 보고 있을 텐데 이번에도 자기한테 제대로 안 엎드리는 거 보면 약이 더 올라서 아마 한 번은 폭발을 할 거란 말이지. 그때 이 사실을 터뜨리는 거야. 가장 도끼가 바짝 올라있을 때 터뜨려야 효과가 크지 않겠어? 그리고 아버님이나 서방님도 그땐 바로 집중을 해줄 거고. 그리고 그렇게 몇 주 전 계획했던 일들은 오늘 아주 정확하게 적중해 나가고 있었죠. 왜요, 왕려춘 씨? 제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될지 궁금해요? 내가 아버님한테 불어버릴까 봐 걱정이라도 되나 보지? 시모는 결국 벌벌 떨며 조용한 목소리로 제게 싹싹 빌어대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만 봐줘.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다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지. 앞으로 내가 다 잘하마. 설거지? 이깟 설거지 내가 평생 하고도 산다. 왜 못하겠니 이런 걸. 이깟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니들이 시키는 거는 뭐든 다 하마.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얘기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이따 조용히 셋이서 따로 얘기하자. 그럼 내가 다 설명하마. 왜요? 이따 조용히 셋이서 얘기하면 또 무슨 연기를 하시려고. 설거지하면서 시간 벌어놨다가 쓰러지는 연기라도 하시게? 에이, 이게 사안이 그 정도가 아닐 텐데. 끼키한 며느리들 둘 사이 이간질에서 갈라놨다. 이런 얘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 이건 스케일 자체가 다른데. 어머님, 그럼 고무장갑 끼신 김에 어머님은 설거지나 계속하고 계세요. 저희는 거실에서 중요한 얘기 좀 할 테니까. 그리고 동서와 저는 거실로 갔고 저는 시부와 시동생 앞에 제가 가방에 챙겨놨던 모든 자료를 꺼내 보여줬죠. 시모의 진짜 정체, 사기 전적들, 모든 게 자료로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것들을 보는 시부는 얼마나 놀란 건지 손까지 달달 떨리더군요. 당신 정말 나한테 했던 말 중에 진실된 말이 있기는 해요? 여보, 이제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대체. 이름, 나이, 출신 어느 하나 사실인 게 없구만. 무서운 인간 같으니라고. 여보, 무섭게 왜 그래요? 저한테 이러는 사람 아니잖아요, 당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믿어왔는데 감히 날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내가 시모에게 가장 배신감을 느낀 포인트가 사기 전적이었다면 시부는 좀 달랐나 봐요. 어쨌든 아내라 믿고 살았던 여자이기 때문인지 시모가 결혼을 한 적이 있고 자식들도 있다는 사실이 제일 충격적이었던 듯 했죠. 나더러 본인은 나이만 먹었지 결혼 한번 해본 적 없는 처녀라면서. 그런데 뭐 중국에 두고 온 전남편만 둘에 친자식도 둘이나 있어? 무슨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아버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결혼을 한 번 더 했거든요? 뭐야? 한국에서 또 결혼을 했단 말이야? 네, 신분 위조하기 전에 또 이 영감이랑 같이 산 적이 있더라고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혼이었고 이 남자가 죽고 나서 재산도 왕려춘 저 인간이 다 챙긴 거죠. 재산을 다 들고는 날라서 이렇게 신분까지 싹 바꾸고 얼굴도 몇 군데 뜯어 고치고는 완전 새 삶을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 서영숙이라는 63세 여자로. 그쵸, 왕려춘 씨? 시모는 새하얗게 질려 숨만 씩씩대고 있었고 시부는 분노로 끓어오르는 중이었어요. 옆에서 자료를 하나씩 보던 시동생도 한마디를 보탰죠. 아버지, 이거 지금 보니까 몰래 돈도 어디로 빼돌리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거 좀 봐봐요. 뭐야? 이거 돈은 벌지도 않는 양반이 어디서 돈이 나서. 네, 맞아요. 이것도 저희가 조직 두목 찾으려고 계좌 추적하면서 나온 자료들인데 중국에 있다는 친아들 둘 있죠? 거기다 매달 돈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나온 돈인진 아버님이 아시겠죠? 그러게 뭘 믿고 저 인간한테 통장까지 맡기셨어요, 아버님. 더 두고 볼 것도 없다. 나 이 여자 절대 가만 못 둬. 여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내 얘기 좀 들어봐요. 그래요,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한 건 맞아요. 정말 미안해요. 나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중국에서 정말 가진 고생 다 하면서 살았고 전 남편 둘, 그 사람들 정말 개차반들이었어요. 나를 평생 괴롭혀온 나쁜 놈들이라고요. 그래도 아들들 둘은 어떻게든 잘 키워보겠다고 고생하다 어쩌다 보니 그런 나쁜 조직에까지 흘러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뭐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저도 먹고 살려고 애들 키우려고 하다 보니 일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나 당신 만나고부터는 정말 새 사람 됐어요. 당신이 너무 좋아서 당신한테만은 진심이었으니까요. 우리 정말 좋았잖아요. 당신도 평생에 이런 감정 처음이라고 저한테 그랬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내가 거짓말을 한 건 맞지만
적어도 당신에 대한 모든 감정은 다 진심이었어요. 제 모든 신부는 가짜여도 당신에 대한 이 사랑만큼은 진짜라고요. 그러니까 이딴 자료들, 이런 것들 다 무시해버려요. 우리 이런 세간의 것들 다 잊고 그냥 사랑만 해요. 네, 여보. 시모의 화려한 연기력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더군요. 순진에 빠졌다는 듯한 표정의 연기에 눈물까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아버님을 홀려오셨겠구만. 와, 이런 연기력으로 왜 배우를 안 하셨을까? 그랬으면 어디 오스카 가서 상이라도 하나 타셨겠네. 날 대체 얼마나 호구로 생각하는 거야 대체? 내가 아무리 순간 감정에 눈이 멀어 앞뒤 분간을 못했기로서니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 제 아무리 여우에 홀린 시부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모든 행적이 다 까발려진 마당에 그 불려우에게 더 속아 넘어갈 리가 있겠어요? 시부는 큰 트렁크를 꺼내와서는 시모의 짐들을 하나씩 내던지며 으름장을 놓았죠. 여보, 한 번만 봐줘요, 여보. 네. 당장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당장 꺼지라고! 세은아, 아영아, 할미 좋지? 할머니랑 더 있고 싶지? 어디서 감히 우리 애들을? 당신이 왜 이 애들 할머니야? 말도 안 되는 짓들로 애들 사이까지 이간질하려고 든 주제? 당신 지금 당장 안 나가면 신고할 거야. 지금 맨몸으로 쫓겨나는 게 제일 후한 처사인 줄이나 알아. 한참을 빌어댔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시모는 결국 그렇게 곧바로 맨몸으로 쫓겨났고 다행히 저희 가족에겐 다시 예전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내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너희들 볼 면목이 없다. 내가 눈이 잠시 멀었었나 보다. 어떻게 그런 걸.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어디 당한 사람이 잘못인가요? 나쁜 인간이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려고 덤빈 건데 어쩔 수 없죠. 그런 인간들 진짜 보통 놈들이 아니에요. 왕여춘 그 여자만 봐도 사기 전과가 보통이 아니라고요. 완전히 연기고 뭐고 중무장한 인간들이라 보통 사람들은 완전 눈 뜨고 당하게 돼 있죠. 그래도 내가 그때 너희 말을 들었었다면, 특히 큰아가, 내가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다. 정말 면목이 없어. 그렇게 뒤에서 네가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깜빡 속아 넘어가서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으니 내가 이 죄를 어떻게 다 갚겠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시부는 그 후로도 한참을 자기가 어리석고 잠시 눈이 멀었다면서 두고두고 자신을 자책해 댔죠. 그런 시부 모습에 저희도 마음이 씁쓸하더군요. 하지만 전부 나쁜 일만 남긴 건 아니었어요. 제가 전 시모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던 와중에 그가 어디론가 가서 누군가를 만나는 걸 포착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단서가 돼서 이후 몇 달에 걸쳐 꼬리에 꼬리를 밟아 추적을 벌인 끝에 저희 팀에서는 몇 년간 못 잡아온 보이스피싱 조직의 두목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공을 세운 걸 인정받아 근무 성적과 업무 능력, 경력으로 정규직 심사를 받는 중이에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 심사 기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늘이 도와 전 시모의 존재를 이런 식으로 알게 됐고 또 정규직 전환까지 가능하게 됐으니 되려 전 시모한테 그 점만큼은 고맙다고 해야 하려나요?